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았고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바닷가 도로가 갑자기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던 방파제 위로 바닷물이 넘치고 항구의 계류줄이 팽팽해지며 평소에는 마른 갯벌이던 곳이 순식간에 거대한 수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유난히 밝고 둥근 달을 발견합니다. 역시 보름달이 바닷물을 끌어올린 거야. 이 설명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보름달이 바다 전체를 진공청소기처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상은 달과 태양이 만드는 서로 다른 조석력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고 그 신호가 해양 분지와 대륙붕, 만과 하구를 통과하면서 증폭되거나 약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달의 거리, 바람, 기압, 파도, 평균 해수면까지 겹치면 평소보다 훨씬 높은 물이 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차가 커지는 대조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기서 조차란 만조대의 수위와 간조대의 수위 사이의 높이 차이를 뜻합니다. 대조 기간에는 만조가 평균보다 높아지고 간조는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떴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해안 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조석은 물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 뿐이며 실제 침수 여부는 해안의 높이와 지형, 방파제 구조, 당시의 바람, 기압, 너울, 강물 유입량, 장기적인 해수면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름달은 높은 조수를 만든다는 표현은 대체로 맞지만 보름달이 뜨면 언제나 바닷물이 범람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예측 가능한 천문조와 날씨가 추가하는 비천문학적 수위 변화입니다. 조석은 바닷물이 해안에서 단순히 위아래로 출렁이는 작은 파동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조석을 달과 태양이 가하는 힘에 반응해 바다를 이동하는 매우 긴 주기의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거대한 파동의 마루가 어떤 해안에 도착하면 만조가 되고 골이 도착하면 간조가 됩니다. 바다에서는 조석파가 수천 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분지를 따라 움직이며 해안 가까이에서는 얕아지는 수심과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형태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 지구 전체의 해안이 동시에 만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아래 해안이 반드시 만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지구를 덮은 완벽하게 균일한 물껍질이 아니며 대륙과 섬, 해령, 해구, 대륙붕이 조석파의 이동을 끊임없이 굴절시키고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달이 조석을 만든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력 그 자체보다 중력의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달은 지구 중심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달과 가까운 지구 표면은 지구 중심보다 약간 강하게 끌리고 달에서 먼 반대편 표면은 지구 중심보다 약하게 끌립니다. 바로 이 공간적인 중력 차이가 지구를 달과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느이려는 조석력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물체의 양쪽에서 나타나는 중력 차이인 조석력은 대략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천체가 조금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조석력은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달보다 압도적으로 크지만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의 조석을 만드는 힘에서는 달이 태양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달을 향한 지구의 앞쪽에서는 달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바닷물이 달 방향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달의 반대편에도 또 하나의 조석 팽창이 형성됩니다. 이를 단순히 달이 반대편 물을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지구와 바다는 모두 달과 함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움직이지만 반대편 바닷물은 지구 중심보다 달의 인력을 조금 덜 받습니다. 지구 중심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달 쪽으로 당겨지면서 반대편 물이 뒤처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와 지구-달-계의 운동 효과가 결합해 지구 양쪽에 두 개의 조석 팽창이 만들어집니다. 지구의 한 지역이 자전하면서 이 두 팽창 영역을 차례로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해안에서는 하루에 2번의 만조와 2번의 간조가 관측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이지만 조석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일이 중요합니다.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달도 지구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한 지점이 달에 대해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면 약 50분을 더 회전해야 합니다. 태음일은 평균 약 24시간 50분이며 반일주조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주요 만조 간격이 대략 12시간 25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에 만조였다면 내일도 정확히 오전 7시에 만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더 늦게 나타납니다. 이 규칙성은 달이 조석의 핵심 동력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각 해안의 실제 지연 시간은 지역적인 조석파의 전파 조건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태양도 조석을 만듭니다. 태양은 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지구에서 약 39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석력이 거리의 세제곱에 매우 민감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태양의 조석력은 달의 조석력보다 작으며 대략 절반 정도의 규모로 작용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보름달과 높은 대조를 연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태양이 만드는 조석은 달의 조석과 별도로 아무 때나 독립적인 만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조석파의 상대적인 위상에 따라 달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일부 상쇄합니다. 두 파동의 마루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더 높은 마루가 만들어지고 한쪽의 마루와 다른 쪽의 골이 겹치면 전체 높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보름달이 되는 순간에는 태양, 지구, 달이 거의 한 직선 위에 놓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를 지나 달로 이어지는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태양이 만드는 조석 변형과 달이 만드는 조석 변형도 비슷한 축을 따라 배열됩니다. 두 천체가 지구의 서로 반대편에 있으므로 힘이 서로 취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석은 지구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평균 중력이 아니라 지구 양쪽에서 나타나는 중력 차이입니다. 태양과 달이 반대쪽에 있어도 두 천체가 만드는 조석축은 거의 같은 직선 위에 놓이며 결과적으로 바닷물을 느리려는 효과가 강화됩니다. 이때 높은 물은 더 높아지고 낮은 물은 더 낮아져 조차가 평소보다 커집니다. 이것을 대조, 영어로는 스프링 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름달뿐 아니라 금매과 초승 사이의 신월에도 대조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신월에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해 지구에서는 달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태양과 달은 지구에서 거의 같은 방향에 있지만 역시 두 조석력이 같은 축으로 배열되어 서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달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바닷물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달빛은 태양빛이 달 표면에서 반사된 것이며 그 밝기가 바닷물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달이 얼마나 밝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태양, 지구, 달이 어떤 기하학적 배치를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신월에는 달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보름달 때와 마찬가지로 큰 조차가 나타납니다. 스프링 타이드라는 영어 표현 때문에 봄철에만 나타나는 조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스프링은 계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이 평소 범위를 넘어 솟구치듯 뻗어나간다는 오래된 표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대조는 계절과 무관하게 매 음력 주기마다 보름과 신월 부근에서 각각 한 번씩 대략 한 달에 2차례 발생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특정 지역의 조수가 더 높게 관측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절별 평균 해수면, 태양의 적위, 바람과 해류 같은 다른 조건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조 자체의 기본 원인은 달과 태양의 정렬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살이라고도 불리는 대조를 계절적인 봄조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름이나 신월에서 약 일주일이 지나면 달은 지구에서 볼 때 반달 모양인 상현 또는 하현에 도달합니다. 이때 태양과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약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두 천체의 조석 효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태양이 만들려는 조석 팽창이 달이 만드는 팽창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때문에 만조는 대조 때보다 낮아지고 간조는 더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조차가 작아지며 이를 소조 또는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이유는 달의 조석력이 태양보다 강하고 실제 바다에서는 여러 주기의 조석 성분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조와 소조가 교대로 반복되는 모습은 태양 조석과 달 조석이 파동처럼 중첩된다는 사실을 해안에서 직접 보여주는 자연 실험입니다. 조석 예보에서는 이 복잡한 현상을 여러 개의 규칙적인 조화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하나가 주태음반일 주조인 M2입니다. M2는 약 24시간 50분의 태음일 동안 두 번의 마루를 만들기 때문에 주기가 약 12시간 25분입니다. 태양이 만드는 대표적인 반일주조 성분은 S2이며 정확히 태양일의 절반인 약 12시간 주기를 가집니다. M2와 S2는 주기가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보름과 신월 부근에서는 두 파동의 위상이 비슷해져 진폭이 커지고 상현과 하현 부근에서는 위상이 어긋나 조차가 작아집니다. 현대 조석표는 특정 관측소에서 측정한 여러 조화 성분의 진폭과 위상을 합산해 미래의 만조와 간조를 계산합니다. M2의 약 12.42시간 주기와 S2의 12시간 주기를 이용해 두 파동이 강화와 상쇄를 반복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약 14.77일의 대조소조 주기가 나옵니다. 이는 보름에서 신월까지 또는 신월에서 다음 보름까지의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약 2주마다 강한 대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달의 모양 자체가 신비한 힘을 방출해서가 아니라 달과 태양에 연결된 두 주요 조석 성분의 위상이 규칙적으로 다시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상망월, 즉 같은 달 모양이 다시 나타나는 주기는 약 29.5일이므로 그 절반마다 대조가 반복됩니다. 이 주기성 덕분에 천문조는 폭풍이나 지진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름달이 하늘에 가장 높이 떴을 때 정확히 만조가 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항구에서 보름이나 신월이 된 순간과 최대 대조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는 수시간에서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다는 달의 위치에 즉시 반응하는 정지된 물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석파는 해양 분지를 따라 이동하며 해저 마찰과 지구자전의 영향을 받고 대륙에 가로막혀 방향을 바꿉니다. 각 만과 하구는 물을 채우고 빼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연을 조령 또는 연령과 관련된 지역적 지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뜬 정확한 시각만 보고 해안의 최고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식 조석 예보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지구를 상상해 봅시다. 행성 전체가 깊이가 일정한 바다로 덮여 있고 대륙도 섬도 없다면 달과 태양이 만드는 조석 팽창을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의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처럼 크기와 형태가 다른 분지로 나뉘며 그 사이를 좁은 해협이 연결합니다. 조석판은 대륙에 부딪히고 코리올리 효과로 휘어지며 해저산맥과 대륙붕에서 속도가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조석판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위도의 두 항구라도 조석 시각과 높이가 전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름달은 전 지구적인 조석 에너지를 강화하지만 그 에너지가 각 해안에서 어떤 높이로 나타날지는 지역 해양의 구조가 결정합니다. 해안선의 모양은 특히 강력한 증폭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들어온 조석파가 입구는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만으로 진입하면 같은 양의 물이 점점 좁은 공간에 모입니다. 수심까지 얕아지면 물의 수평 이동이 수직적인 수위 상승으로 바뀌면서 만 안쪽의 조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해와 연결이 약하거나 입구가 지나치게 좁아 마찰 손실이 큰 석호와 내만에서는 바깥바다의 조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조차가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이라는 천문학적 조건이 같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변화만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미터 규모의 큰 변화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펀디만은 해안 지형과 공진이 조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오아의 교육 자료는 이 지역의 조차가 15m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지만이 깔때기 모양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 안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왕복하는 고유 주기와 외해에서 들어오는 조석 주기가 비슷해지면 그네를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 계속 밀어주는 것처럼 조석 진폭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석 공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유 주기와 조석 주기가 잘 맞지 않거나 마찰로 에너지가 빠르게 소실되면 증폭 효과는 약해집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차를 만드는 주인공은 달 하나가 아니라 달이 제공하는 주기적인 힘과 특정 해양 분지가 가진 고유한 형태의 결합입니다. 모든 해안에서 하루에 똑같이 두 번의 만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높이가 비슷한 두 번의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반일주 조형이고 다른 지역은 하루에 한 번의 만조와 한 번의 간조가 우세한 일주 조형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 두 차례의 만조 높이가 크게 다른 혼합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는 달의 적위, 지구 자전, 해양 분지의 모양, 조화 성분의 상대적인 세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보름달에는 모든 바다가 동시에 똑같은 높이만큼 상승한다는 생각은 실제 관측과 맞지 않습니다. 보름달은 대조를 일으키는 전 지구적 시간표를 제공하지만 각 해안이 그 신호를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악기가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달의 거리도 대조의 세기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달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합니다. 나사 자료에 따르면 달은 대략 35만 6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 있고 약 40만 7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조석력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근지점 부근에서는 달의 조석력이 평소보다 커지고 원지점 부근에서는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모든 보름달의 대조가 같은 크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나 신월이 근지점과 가까운 시기에 겹치면 더 강한 대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에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단순히 역세제곱 법칙에 대입하면 근지점에서의 이론적 달 조석력이 원지점보다 약 49% 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달이 만드는 순수한 조석 성분만을 비교한 값이며 실제 해안의 만조 높이가 그대로 49%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위에는 태양 조석과 여러 조화 성분, 해양 분지의 반응, 마찰 수심, 바람과 기압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어떤 지역은 근지점 효과가 뚜렷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조석 구조에 묻혀 차이가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힘의 변화율과 실제 해안 수위의 변화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름이나 신월과 근지점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근지점 대조가 형성됩니다. 대중적으로는 이런 높은 조수를 킹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오아에 따르면 이런 정렬은 보통 연간 6차례에서 8차례 정도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원지점 부근의 대조보다 만조가 30cm 이상 높게 나타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킹타이드라는 용어의 사용 방식과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것이 반드시 재난 수준의 범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하고 낮은 해안, 배수구가 해수면과 가까운 도시, 지반 침하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작은 수위 차이도 도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높은 절벽 해안에서는 눈에 띄는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슈퍼문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지점 부근에서 보름달이 나타나 평소보다 조금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과학적인 조석 분석에서는 달의 겉보기 크기보다 정확한 거리와 태양-지구-달의 배열이 더 중요합니다. 슈퍼문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 사람들은 그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지점 대조는 예측 가능한 천문조의 변화이며 그 자체가 쓰나미나 폭풍의 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은 아닙니다. 위험이 커지는 경우는 높은 천문조 위에 강한 육상향 바람, 저기압, 큰 너울, 높은 평균 해수면이 동시에 더해질 때입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재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근지점 대조가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높은 출발선을 제공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달이 지구 적도 바로 위만 도는 것도 아닙니다. 달의 궤도면은 지구의 적도와 기울어져 있고 달의 저기는 한 달 동안 북쪽과 남쪽으로 변합니다. 달이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구의 북반구 또는 남반구 쪽 조석 팽창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루 두 차례의 만조 높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일조부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첫 번째 만조보다 두 번째 만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보름달 부근이라고 해도 두 만조가 같은 위험을 갖지 않습니다. 항구관리와 해안활동에서는 단순히 오늘은 대조 기간이다라는 정보뿐 아니라 어느 만조가 더 높은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효과는 지역별 일주조와 혼합조 특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긴 시간 규모에서는 달 궤도의 방향이 약 18.6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교점 주기가 조석에 영향을 줍니다. 이 주기 동안 달의 최대 저기와 여러 조석 성분의 진폭이 달라지면서 특정 지역의 높은 만조가 수년에 걸쳐 강화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오아가 평균 해수면과 각종 조석 기준면을 계산할 때 약 19년의 관측 기간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도 이 18.6년 천문 주기를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어느 해에 높은 조수가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기후변화나 이상 현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추세 위에 달의 교점 주기, 계절 변화, 해류 변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신호를 분리해야 실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문학 밖의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오랫동안 불면 표층의 바닷물이 해안 쪽으로 밀려 쌓입니다. 특히 만해 입구가 바람을 정면으로 받거나 해안이 얕고 완만하면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수위 상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해안에 물이 외해로 밀려나 예측된 만조보다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보름달과 같은 천문조 예보가 주어져도 바람 방향이 반대라면 관측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석표가 맑고 잔잔한 조건의 천문학적 수위를 중심으로 예측한다면 실제 수위 관측과의 차이에는 이러한 기상 효과가 포함됩니다. 기압도 해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고기압 아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 기둥이 해수면을 더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압 아래에서는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 물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다는 대기압 변화에 완벽하게 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바람과 해류, 해안 형태가 함께 작용하지만 강한 저기압이 높은 대조와 겹치면 예상보다 높은 수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 흐리고 바람이 강한 저기압이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달을 원인으로 지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위는 천문조 위의 기압과 바람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폭풍의 일과 천문조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폭풍의 일은 폭풍의 바람과 기압 등에 의해 예측된 천문조보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뜻합니다. 반면 폭풍조위는 폭풍의 일과 그 시각의 천문조가 합쳐진 실제 총수위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 간조 때 도착하면 비정상적인 해수면 상승이 발생해도 총수위가 방파제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폭풍 해일이 보름달 대조의 만조와 정확히 겹치면 출발 수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훨씬 심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가 총수위 위로 추가로 덮치면 실제 해안 구조물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재난 예측에서는 달의 위상만이 아니라 폭풍의 도착 시각과 만조 시각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은 보름달 대조의 위험을 바꾸는 또 하나의 핵심 배경입니다. 달과 태양이 만드는 조석 주기가 과거와 동일하게 반복되더라도 평균 해수면이라는 기준선이 높아지면 예전에는 방파제 아래에서 끝났던 만조가 이제는 도로나 배수구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오아는 해수면 상승, 지반 침하, 자연적인 해안 장벽의 손실이 반복적인 만조 침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발생해 맑은 날 침수 또는 불편 침수라고 불립니다. 즉 달이 갑자기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천문조가 더 높은 평균 수면 위에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만조가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계단과 비슷합니다. 해안도로가 평균 높은 만조보다 20cm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대조로 수위가 10cm 더 상승해도 도로까지 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해수면이 점차 상승해 남아있던 여유가 5cm로 줄어들면 같은 대조가 올 때마다 물이 도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향 바람이나 저기압이 몇 센티미터만 추가해도 침수 범위는 빠르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작은 평균 해수면 변화가 침수 일수에서는 매우 큰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오아 자료는 여러 미국 해안 도시에서 1960년대 이후 조석 침수 발생이 여러 배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름달이 기록적인 만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름달이 원지점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계절 평균 해수면이 낮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대조 시각의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면
실제 수위가 예보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조석의 여러 성분이 복잡하게 결합해 그 보름의 대조가 다른 달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달이 보름이 아니더라도 강한 폭풍과 너울이 도착하면 천문조를 훨씬 뛰어넘는 수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이었으니 침수됐다는 설명은 가능한 원인 가운데 하나만 본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예측 천문조, 실제 관측 수위, 기압, 바람, 파고, 달이 거리, 장기의 수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현대의 조석 예보는 달의 위상만 보고 작성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관측한 수위 기록에서 M2, S2, N2, K1, ON을 비롯한 여러 주기 성분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합니다. 노아의 표준 예보 체계는 관측소별 조화상수를 이용해 수십 개의 코사인파를 합산합니다. 같은 M2 성분이라도 항구마다 진폭과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에서 얻은 조석표를 다른 해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측된 만조 높이는 기준면에 대한 값이므로 사용자는 어떤 기준면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 운항, 갯벌 활동, 항만공사, 해안 낚시에서는 해당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공식 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위 관측소는 예측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학적인 눈입니다. 수위계는 실제 해수면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압계와 풍향풍속계, 수온연분 센서가 함께 설치되기도 합니다. 관측 수위에서 예측 천문조를 빼면 날씨와 해류, 강물, 기타 비천문학적 요인이 추가한 수위 편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자료를 축적하면 평균 해수면 변화와 지반 운동, 계절 주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 대조를 안전하게 이해하려면 달력의 달 모양보다 이런 관측 자료가 훨씬 유용합니다. 특히 실제 수위가 예측치를 빠르게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강풍이나 저기압, 너울이 추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구에서는 강에서 내려오는 물도 조석과 충돌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녹아 강이 유량이 커지면 하천수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밀물은 반대 방향으로 하구 안쪽에 들어오려 합니다. 높은 대조가 강한 하천 유출과 겹치면 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하구와 저지대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물의 흐름이 매우 강하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조석 신호가 약해지거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 바닥의 퇴적, 준설, 수문 운영, 제방 구조도 결과를 바꿉니다. 따라서 하구 도시의 침수를 보름달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상류 강수량과 댐 방류량까지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울과 풍파도 조위와 다른 현상이지만 실제 피해에서는 함께 작용합니다. 조위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해수면의 기준 높이를 바꾸고 파도는 그 위에서 수초 단위로 오르내립니다. 대조 만조로 평균 수면이 방파제 꼭대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구조물 아래에서 부서졌을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서 부서지면서 생기는 평균적인 수위 상승과 반복적인 월파까지 더해지면 도로와 항만시설의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조석 예보가 높지만 파도가 잔잔한 날과 같은 조석 높이의 큰 너울이 들어오는 날의 위험도는 전혀 다릅니다. 폭풍의 일의 공식적인 정의도 파도 자체가 더하는 높이와 구분됩니다. 보름달과 조수의 관계에는 초자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빛이 물 분자를 특별히 활성화하거나 바다만 선택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은 바다뿐 아니라 지구의 고체 지각과 대기에도 조석 변형을 일으킵니다. 다만 바닷물은 흐를 수 있고 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가 눈에 잘 보입니다. 또한 바다는 매우 넓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중력 차이가 장시간 작용하면 거대한 규모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석은 중력, 관성, 지구 자전, 파동, 공진, 마찰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대표적인 지구물리 현상입니다. 달이 사람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도 바닷물처럼 크게 움직인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석력은 물이라는 물질에만 특별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바다에서 효과가 크게 보이는 것은 바다가 수천 킬로미터 규모로 이어져 있고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처럼 크기가 작은 물체에서는 몸의 한쪽과 다른 쪽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차이가 극도로 작으며 조직의 기계적인 결합과 주변 환경의 힘에 비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과 높은 대조의 관계는 분명한 천체역학으로 설명되지만 이를 근거로 보름달이 모든 생물의 행동이나 인간의 감정을 직접 지배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과학자들은 높은 대조를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기지 않는 도로, 습지, 배수시설이 근지점 대조 때 침수되는 모습을 기록하면 미래의 평균 해수면이 더 높아졌을 때 어떤 지역이 먼저 위험해질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킹타이드는 미래 해안선의 모습을 잠시 앞당겨 보여주는 자연 실험과 같습니다. 주민들이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시간과 수위를 기록하면 침수 지도와 적응 계획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위해 갯바위나 방파제에 접근할 때는 조류와 파도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조 기간에는 수위 변화뿐 아니라 밀물과 썰물에 동반되는 조류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름달과 해안 범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하게 연결되는 데에는 시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신월에도 대조가 발생하지만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문학적 원인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보름달은 밤하늘에서 매우 밝고 눈에 띄며 높은 만조와 동시에 관측되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결과 신월 대조의 침수는 날씨나 우연으로 기억하면서 보름달 대조의 침수는 달 때문이라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석 자료를 보면 보름과 신월 모두 태양지구달의 정렬에 의해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과학적 판단은 눈에 잘 보이는 사건만 선택하는 대신 전체 월주기의 수위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만조와 대조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조는 하루 조석 주기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순간이고 대조는 보름과 신월 부근에 조차가 평소보다 커지는 며칠간의 조건을 말합니다. 대조 기간에도 매일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며 만조 시각 사이에는 약 12시간 25분 정도의 간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조 기간에도 만조는 존재하지만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간조도 덜 낮습니다. 오늘 대조다라는 정보는 조차가 큰 시기라는 뜻이지 하루 종일 물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위험 시간은 그날의 높은 만조 전후로 좁혀집니다. 조차가 크다는 말도 반드시 만조만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조에서는 높은 물이 상승하는 동시에 낮은 물이 더 내려가 전체 범위가 확대됩니다. 갯벌에서는 평소보다 넓은 지역이 드러날 수 있고 몇 시간 뒤에는 같은 장소가 빠르게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조 기간의 해안 활동에서는 현재 물이 멀리 빠져 있다는 모습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조석의 수평 이동인 조류도 좁은 해협과 하구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밀물이 시작되면 먼 거리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수로를 따라 빠르게 차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조수가 예상될 때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달력의 보름 표시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해당 항구의 공식 만조 시각과 예측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달이 근지점 부근인지 살펴보면 천문조가 평소보다 강화될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바람이 해안 방향으로 부는지와 저기압의 접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파고와 너울 방향, 강수량과 하천 유량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조위가 예측값을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함께 높은 값을 보일 때 침수 위험은 단순합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름달이 평소보다 높은 대조와 함께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태양, 지구, 달이 거의 한 직선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양 조석과 달 조석의 위상이 비슷해져 서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름달이 근지점과 겹치면 거리의 세제곱에 민감한 달의 조석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실제 해안 수위로 변환되는 과정은 해양 분지, 대륙붕, 해안선, 만과 하구의 형태에 의해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 기압, 파도, 강물 평균 해수면이 실제 침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범람의 단독 범인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정렬시키는 정확한 천문학적 시계에 가깝습니다. 달은 매달 같은 리듬으로 지구를 돌고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는 대조와 소조를 반복시킵니다. 바다는 그 신호를 받아 대륙과 해저 사이에서 거대한 파동으로 전달하고 각 해안은 자신의 지형에 따라 그 파동을 확대하거나 줄입니다. 날씨는 그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위를 얹고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은 전체 현상의 출발선을 바꿉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과 방파제를 넘는 바닷물이 동시에 보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달의 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과 거리, 파동의 중첩, 지구의 자전, 해양의 공진, 대기와 기후가 하나의 해안에서 만나는 거대한 지구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았고 태풍도 오지 않았는데 바닷가 도로가 갑자기 물에 잠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까지 멀쩡했던 방파제 위로 바닷물이 넘치고 항구의 계류줄이 팽팽해지며 평소에는 마른 갯벌이던 곳이 순식간에 거대한 수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유난히 밝고 둥근 달을 발견합니다. 역시 보름달이 바닷물을 끌어올린 거야. 이 설명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보름달이 바다 전체를 진공청소기처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상은 달과 태양이 만드는 서로 다른 조석력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고 그 신호가 해양 분지와 대륙붕, 만과 하구를 통과하면서 증폭되거나 약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달의 거리, 바람, 기압, 파도, 평균 해수면까지 겹치면 평소보다 훨씬 높은 물이 해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차가 커지는 대조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여기서 조차란 만조 때의 수위와 간조 때의 수위 사이의 높이 차이를 뜻합니다. 대조 기간에는 만조가 평균보다 높아지고 간조는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떴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해안 침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조석은 물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 뿐이며 실제 침수 여부는 해안의 높이와 지형, 방파제 구조, 당시의 바람, 기압, 너울, 강물 유입량, 장기적인 해수면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름달은 높은 조수를 만든다는 표현은 대체로 맞지만 보름달이 뜨면 언제나 바닷물이 범람한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예측 가능한 천문조와 날씨가 추가하는 비천문학적 수위 변화입니다. 조석은 바닷물이 해안에서 단순히 위아래로 출렁이는 작은 파동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조석을 달과 태양이 가하는 힘에 반응해 바다를 이동하는 매우 긴 주기의 파동으로 설명합니다. 이 거대한 파동의 마루가 어떤 해안에 도착하면 만조가 되고 골이 도착하면 간조가 됩니다. 바다에서는 조석파가 수천 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분지를 따라 움직이며 해안 가까이에서는 얕아지는 수심과 복잡한 해저 지형 때문에 형태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 지구 전체의 해안이 동시에 만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머리 위에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아래 해안이 반드시 만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는 지구를 덮은 완벽하게 균일한 물껍질이 아니며 대륙과 섬, 해령, 해구, 대륙붕이 조석파의 이동을 끊임없이 굴절시키고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달이 조석을 만든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력 그 자체보다 중력의 차이에 주목해야 합니다. 달은 지구 중심뿐 아니라 지구 전체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달과 가까운 지구 표면은 지구 중심보다 약간 강하게 끌리고 달에서 먼 반대편 표면은 지구 중심보다 약하게 끌립니다. 바로 이 공간적인 중력 차이가 지구를 달과 반대 방향으로 길게 느이려는 조석력을 만듭니다. 일반적인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물체의 양쪽에서 나타나는 중력 차이인 조석력은 대략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천체가 조금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조석력은 눈에 띄게 커질 수 있습니다. 태양의 질량은 달보다 압도적으로 크지만 훨씬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의 조석을 만드는 힘에서는 달이 태양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달을 향한 지구의 앞쪽에서는 달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 바닷물이 달 방향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달의 반대편에도 또 하나의 조석 팽창이 형성됩니다. 이를 단순히 달이 반대편 물을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지구와 바다는 모두 달과 함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움직이지만 반대편 바닷물은 지구 중심보다 달의 인력을 조금 덜 받습니다. 지구 중심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달 쪽으로 당겨지면서 반대편 물이 뒤처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차이와 지구달계의 운동 효과가 결합해 지구 양쪽에 두 개의 조석 팽창이 만들어집니다. 지구의 한 지역이 자전하면서 이 두 팽창 영역을 차례로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해안에서는 하루에 2번의 만조와 2번의 간조가 관측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시간이지만 조석에서는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일이 중요합니다.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동안 달도 지구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한 지점이 달에 대해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면 약 50분을 더 회전해야 합니다. 태음일은 평균 약 24시간 50분이며 반일주조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주요 만조 간격이 대략 12시간 25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7시에 만조였다면 내일도 정확히 오전 7시에 만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더 늦게 나타납니다. 이 규칙성은 달이 조석의 핵심 동력이라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각 해안의 실제 지연 시간은 지역적인 조석파의 전파 조건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태양도 조석을 만듭니다. 태양은 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지만 지구에서 약 39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석력이 거리의 세제곱에 매우 민감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태양의 조석력은 달의 조석력보다 작으며 대략 절반 정도의 규모로 작용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보름달과 높은 대조를 연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태양이 만드는 조석은 달의 조석과 별도로 아무 때나 독립적인 만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조석파의 상대적인 위상에 따라 달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일부 상쇄합니다. 두 파동의 마루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더 높은 마루가 만들어지고 한쪽의 마루와 다른 쪽의 골이 겹치면 전체 높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보름달이 되는 순간에는 태양, 지구, 달이 거의 한 직선 위에 놓입니다. 태양에서 지구를 지나 달로 이어지는 방향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태양이 만드는 조석 변형과 달이 만드는 조석 변형도 비슷한 축을 따라 배열됩니다. 두 천체가 지구의 서로 반대편에 있으므로 힘이 서로 취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조석은 지구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평균 중력이 아니라 지구 양쪽에서 나타나는 중력 차이입니다. 태양과 달이 반대쪽에 있어도 두 천체가 만드는 조석축은 거의 같은 직선 위에 놓이며 결과적으로 바닷물을 느이려는 효과가 강화됩니다. 이때 높은 물은 더 높아지고 낮은 물은 더 낮아져 조차가 평소보다 커집니다. 이것을 대조, 영어로는 스프링 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보름달뿐 아니라 금매과 초승 사이의 신월에도 대조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신월에는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위치해 지구에서는 달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태양과 달은 지구에서 거의 같은 방향에 있지만 역시 두 조석력이 같은 축으로 배열되어 서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달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바닷물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달빛은 태양빛이 달 표면에서 반사된 것이며 그 밝기가 바닷물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달이 얼마나 밝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태양 지구달이 어떤 기하학적 배치를 이루고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신월에는 달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보름달 때와 마찬가지로 큰 조차가 나타납니다. 스프링 타이드라는 영어 표현 때문에 봄철에만 나타나는 조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서 스프링은 계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이 평소 범위를 넘어 솟구치듯 뻗어나간다는 오래된 표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대조는 계절과 무관하게 매 음력 주기마다 보름과 신월 부근에서 각각 한 번씩 대략 한 달에 2차례 발생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특정 지역의 조수가 더 높게 관측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계절별 평균 해수면, 태양의 적위, 바람과 해류 같은 다른 조건이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조 자체의 기본 원인은 달과 태양의 정렬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로는 살이라고도 불리는 대조를 계절적인 봄조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름이나 신월에서 약 일주일이 지나면 다른 지구에서 볼 때 반달 모양인 상현 또는 하현에 도달합니다. 이때 태양과 달이 지구를 기준으로 약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두 천체의 조석 효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태양이 만들려는 조석 팽창이 달이 만드는 팽창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때문에 만조는 대조 때보다 낮아지고 간조는 더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조차가 작아지며 이를 소조 또는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이유는 달의 조석력이 태양보다 강하고 실제 바다에서는 여러 주기의 조석 성분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대조와 소조가 교대로 반복되는 모습은 태양 조석과 달 조석이 파동처럼 중첩된다는 사실을 해안에서 직접 보여주는 자연 실험입니다. 조석 예보에서는 이 복잡한 현상을 여러 개의 규칙적인 조화 성분으로 분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 가운데 하나가 주태음반일주조인 M2입니다. M2는 약 24시간 50분의 태음일 동안 두 번의 마루를 만들기 때문에 주기가 약 12시간 25분입니다. 태양이 만드는 대표적인 반일주조 성분은 S2이며 정확히 태양일의 절반인 약 12시간 주기를 가집니다. M2와 S2는 주기가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보름과 신월 부근에서는 두 파동의 위상이 비슷해져 진폭이 커지고 상현과 하현 부근에서는 위상이 어긋나 조차가 작아집니다. 현대 조석표는 특정 관측소에서 측정한 여러 조화 성분의 진폭과 위상을 합산해 미래의 만조와 간조를 계산합니다. M2의 약 12.42시간 주기와 S2의 12시간 주기를 이용해 두 파동이 강화와 상쇄를 반복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약 14.77일의 대조-소조 주기가 나옵니다. 이는 보름에서 신월까지 또는 신월에서 다음 보름까지의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약 2주마다 강한 대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달의 모양 자체가 신비한 힘을 방출해서가 아니라 달과 태양에 연결된 두 주요 조석 성분의 위상이 규칙적으로 다시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상망월, 즉 같은 달 모양이 다시 나타나는 주기는 약 29.5일이므로 그 절반마다 대조가 반복됩니다. 이 주기성 덕분에 천문조는 폭풍이나 지진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름달이 하늘에 가장 높이 떴을 때 정확히 만조가 와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항구에서 보름이나 신월이 된 순간과 최대 대조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는 수시간에서 며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다는 달의 위치에 즉시 반응하는 정지된 물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석파는 해양 분지를 따라 이동하며 해저 마찰과 지구자전의 영향을 받고 대륙에 가로막혀 방향을 바꿉니다. 각 만과 하구는 물을 채우고 빼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연을 조령 또는 연령과 관련된 지역적 지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름달이 뜬 정확한 시각만 보고 해안의 최고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식 조석 예보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지구를 상상해 봅시다. 행성 전체가 깊이가 일정한 바다로 덮여 있고 대륙도 섬도 없다면 달과 태양이 만드는 조석 팽창을 비교적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구의 바다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처럼 크기와 형태가 다른 분지로 나뉘며 그 사이를 좁은 해협이 연결합니다. 조석파는 대륙에 부딪히고 코리올리 효과로 휘어지며 해저 산맥과 대륙붕에서 속도가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조석파는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위도의 두 항구라도 조석 시각과 높이가 전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름달은 전 지구적인 조석 에너지를 강화하지만 그 에너지가 각 해안에서 어떤 높이로 나타날지는 지역 해양의 구조가 결정합니다. 해안선의 모양은 특히 강력한 증폭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들어온 조석파가 입구는 넓고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모양의 만으로 진입하면 같은 양의 물이 점점 좁은 공간에 모입니다. 수심까지 얕아지면 물의 수평 이동이 수직적인 수위 상승으로 바뀌면서 만 안쪽의 조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해와 연결이 약하거나 입구가 지나치게 좁아 마찰 손실이 큰 석호와 내만에서는 바깥바다의 조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조차가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이라는 천문학적 조건이 같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변화만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미터 규모의 큰 변화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펀디만은 해안 지형과 공진이 조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오아의 교육 자료는 이 지역의 조차가 15m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지만이 깔때기 모양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 안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왕복하는 고유 주기와 외해에서 들어오는 조석 주기가 비슷해지면 그네를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 계속 밀어주는 것처럼 조석 진폭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석 공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유 주기와 조석 주기가 잘 맞지 않거나 마찰로 에너지가 빠르게 소실되면 증폭 효과는 약해집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차를 만드는 주인공은 달 하나가 아니라 달이 제공하는 주기적인 힘과 특정 해양 분지가 가진 고유한 형태의 결합입니다. 모든 해안에서 하루에 똑같이 두 번의 만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높이가 비슷한 두 번의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반일주 조형이고, 다른 지역은 하루에 한 번의 만조와 한 번의 간조가 우세한 일주 조형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하루 두 차례의 만조 높이가 크게 다른 혼합조가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는 달의 적위, 지구 자전, 해양 분지의 모양, 조화 성분의 상대적인 세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보름달에는 모든 바다가 동시에 똑같은 높이만큼 상승한다는 생각은 실제 관측과 맞지 않습니다. 보름달은 대조를 일으키는 전 지구적 시간표를 제공하지만 각 해안이 그 신호를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악기가 같은 악보를 연주하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달의 거리도 대조의 세기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달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므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합니다. 나사 자료에 따르면 달은 대략 35만 6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 있고 약 40만 7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조석력이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근지점 부근에서는 달의 조석력이 평소보다 커지고 원지점 부근에서는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모든 보름달의 대조가 같은 크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름달이나 신월이 근지점과 가까운 시기에 겹치면 더 강한 대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에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를 단순히 역세제곱 법칙에 대입하면 근지점에서의 이론적 달 조석력이 원지점보다 약 49% 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달이 만드는 순수한 조석 성분만을 비교한 값이며 실제 해안의 만조 높이가 그대로 49%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위에는 태양 조석과 여러 조화 성분, 해양 분지의 반응, 마찰, 수심, 바람과 기압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어떤 지역은 근지점 효과가 뚜렷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조석 구조에 묻혀 차이가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힘의 변화율과 실제 해안 수위의 변화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름이나 신월과 근지점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면 근지점 대조가 형성됩니다. 대중적으로는 이런 높은 조수를 킹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화에 따르면 이런 정렬은 보통 연간 6차례에서 8차례 정도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원지점 부근의 대조보다 만조가 30cm 이상 높게 나타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킹타이드라는 용어의 사용 방식과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고 그것이 반드시 재난 수준의 범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탄하고 낮은 해안, 배수구가 해수면과 가까운 도시, 지반 침하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작은 수위 차이도 도로 침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높은 절벽 해안에서는 눈에 띄는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슈퍼문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지점 부근에서 보름달이 나타나 평소보다 조금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지만 과학적인 조석 분석에서는 달의 겉보기 크기보다 정확한 거리와 태양-지구-달의 배열이 더 중요합니다. 슈퍼문이라는 이름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면 사람들은 그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근지점 대조는 예측 가능한 천문조의 변화이며 그 자체가 쓰나미나 폭풍의 일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은 아닙니다. 위험이 커지는 경우는 높은 천문조 위에 강한 육상향 바람, 저기압, 큰 너울, 높은 평균 해수면이 동시에 더해질 때입니다. 따라서 슈퍼문이 재난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근지점 대조가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 높은 출발선을 제공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달이 지구 적도 바로 위만 도는 것도 아닙니다. 달의 궤도면은 지구의 적도와 기울어져 있고 달의 적위는 한 달 동안 북쪽과 남쪽으로 변합니다. 달이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구의 북반구 또는 남반구 쪽 조석 팽창이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루 두 차례의 만조 높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일조부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첫 번째 만조보다 두 번째 만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보름달 부근이라고 해도 두 만조가 같은 위험을 갖지 않습니다. 항구관리와 해안활동에서는 단순히 오늘은 대조 기간이다라는 정보뿐 아니라 어느 만조가 더 높은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효과는 지역별 일주조와 혼합조 특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긴 시간 규모에서는 달 궤도의 방향이 약 18.6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교점 주기가 조석에 영향을 줍니다. 이 주기 동안 달의 최대 적위와 여러 조석 성분의 진폭이 달라지면서 특정 지역의 높은 만조가 수년에 걸쳐 강화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오아가 평균 해수면과 각종 조석 기준면을 계산할 때 약 19년의 관측 기간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도 이 18.6년 천문 주기를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어느 해에 높은 조수가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모두 기후변화나 이상 현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추세 위에 달의 교점 주기, 계절 변화, 해류 변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신호를 분리해야 실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천문학 밖의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바람입니다. 강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오랫동안 불면 표층의 바닷물이 해안 쪽으로 밀려 쌓입니다. 특히 만해 입구가
바람을 정면으로 받거나 해안이 얕고 완만하면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수위 상승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해안에 물이 외해로 밀려나 예측된 만조보다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보름달과 같은 천문조 예보가 주어져도 바람 방향이 반대라면 관측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석표가 맑고 잔잔한 조건의 천문학적 수위를 중심으로 예측한다면 실제 수위 관측과의 차이에는 이러한 기상 효과가 포함됩니다. 기압도 해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고기압 아래에서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공기 기둥이 해수면을 더 강하게 누르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압 아래에서는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해져 물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다는 대기압 변화에 완벽하게 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며 바람과 해류, 해안 형태가 함께 작용하지만 강한 저기압이 높은 대조와 겹치면 예상보다 높은 수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 흐리고 바람이 강한 저기압이 접근한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달을 원인으로 지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위는 천문조 위의 기압과 바람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폭풍의 일과 천문조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폭풍의 일은 폭풍의 바람과 기압 등에 의해 예측된 천문조보다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뜻합니다. 반면 폭풍조위는 폭풍의 일과 그 시각의 천문조가 합쳐진 실제 총수위입니다. 예를 들어 폭풍이 간조 때 도착하면 비정상적인 해수면 상승이 발생해도 총수위가 방파제를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폭풍 해일이 보름달 대조의 만조와 정확히 겹치면 출발 수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훨씬 심한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도가 총수위 위로 추가로 덮치면 실제 해안 구조물이 받는 충격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재난 예측에서는 달의 위상만이 아니라 폭풍의 도착 시각과 만조 시각의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은 보름달 대조의 위험을 바꾸는 또 하나의 핵심 배경입니다. 달과 태양이 만드는 조석 주기가 과거와 동일하게 반복되더라도 평균 해수면이라는 기준선이 높아지면 예전에는 방파제 아래에서 끝났던 만조가 이제는 도로나 배수구 높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오아는 해수면 상승, 지반 침하, 자연적인 해안 장벽의 손실이 반복적인 만조 침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발생해 맑은 날 침수 또는 불편 침수라고 불립니다. 즉 달이 갑자기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천문조가 더 높은 평균 수면 위에서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만조가 임계점을 넘는 과정은 계단과 비슷합니다. 해안도로가 평균 높은 만조보다 20cm 높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대조로 수위가 10cm 더 상승해도 도로까지 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균 해수면이 점차 상승해 남아있던 여유가 5cm로 줄어들면 같은 대조가 올 때마다 물이 도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향 바람이나 저기압이 몇 센티미터만 추가해도 침수 범위는 빠르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작은 평균 해수면 변화가 침수 일수에서는 매우 큰 증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오아 자료는 여러 미국 해안 도시에서 1960년대 이후 조석 침수 발생이 여러 배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름달이 기록적인 만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름달이 원지점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계절 평균 해수면이 낮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대조 시각의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면 실제 수위가 예보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조석의 여러 성분이 복잡하게 결합해 그 보름의 대조가 다른 달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달이 보름이 아니더라도 강한 폭풍과 너울이 도착하면 천문조를 훨씬 뛰어넘는 수위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달이었으니 침수됐다는 설명은 가능한 원인 가운데 하나만 본 것입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예측 천문조, 실제 관측 수위, 기압, 바람, 파고, 달이 거리 장기 해수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현대의 조석 예보는 달의 위상만 보고 작성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관측한 수위 기록에서 M2, S2, N2, K1, ON을 비롯한 여러 주기 성분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합니다. 노아의 표준 예보 체계는 관측소별 조화상수를 이용해 수십 개의 코사인파를 합산합니다. 같은 M2 성분이라도 항구마다 진폭과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에서 얻은 조석표를 다른 해안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측된 만조 높이는 기준면에 대한 값이므로 사용자는 어떤 기준면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운항, 갯벌활동, 항만공사, 해안낚시에서는 해당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공식 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위 관측소는 예측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학적인 눈입니다. 수위계는 실제 해수면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압계와 풍향풍속계, 수온연분 센서가 함께 설치되기도 합니다. 관측 수위에서 예측 천문조를 빼면 날씨와 해류, 강물, 기타 비천문학적 요인이 추가한 수위 편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자료를 축적하면 평균 해수면 변화와 지반 운동, 계절 주기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 대조를 안전하게 이해하려면 달력의 달 모양보다 이런 관측 자료가 훨씬 유용합니다. 특히 실제 수위가 예측치를 빠르게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강풍이나 저기압, 너울이 추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구에서는 강에서 내려오는 물도 조석과 충돌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녹아 강이 유량이 커지면
하천수는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밀물은 반대 방향으로 하구 안쪽에 들어오려 합니다. 높은 대조가 강한 하천 유출과 겹치면 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하구와 저지대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물의 흐름이 매우 강하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조석 신호가 약해지거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 바닥의 퇴적, 준설, 수문 운영, 제방 구조도 결과를 바꿉니다. 따라서 하구 도시의 침수를 보름달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상류 강수량과 댐 방류량까지 함께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울과 풍파도 조이와 다른 현상이지만 실제 피해에서는 함께 작용합니다. 조이는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해수면의 기준 높이를 바꾸고 파도는 그 위에서 수초 단위로 오르내립니다. 대조 만조로 평균 수면이 방파제 꼭대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구조물 아래에서 부서졌을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서 부서지면서 생기는 평균적인 수위 상승과 반복적인 월파까지 더해지면 도로와 항만시설의 침수 피해가 커집니다. 그러므로 조석 예보가 높지만 파도가 잔잔한 날과 같은 조석 높이의 큰 너울이 들어오는 날의 위험도는 전혀 다릅니다. 폭풍의 일의 공식적인 정의도 파도 자체가 더하는 높이와 구분됩니다. 보름달과 조수의 관계에는 초자연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빛이 물 분자를 특별히 활성화하거나 바다만 선택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은 바다뿐 아니라 지구의 고체 지각과 대기에도 조석 변형을 일으킵니다. 다만 바닷물은 흐를 수 있고 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변화가 눈에 잘 보입니다. 또한 바다는 매우 넓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중력 차이가 장시간 작용하면 거대한 규모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석은 중력, 관성, 지구 자전, 파동, 공진, 마찰이 한꺼번에 작동하는 대표적인 지구물리 현상입니다. 달이 사람 몸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도 바닷물처럼 크게 움직인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석력은 물이라는 물질에만 특별히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합니다. 바다에서 효과가 크게 보이는 것은 바다가 수천 킬로미터 규모로 이어져 있고 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처럼 크기가 작은 물체에서는 몸의 한쪽과 다른 쪽에 작용하는 달의 중력 차이가 극도로 작으며 조직의 기계적인 결합과 주변 환경의 힘에 비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과 높은 대조의 관계는 분명한 천체역학으로 설명되지만 이를 근거로 보름달이 모든 생물의 행동이나 인간의 감정을 직접 지배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과학자들은 높은 대조를 단순한 구경거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기지 않는 도로, 습지, 배수시설이 근지점 대조 때 침수되는 모습을 기록하면 미래의 평균 해수면이 더 높아졌을 때 어떤 지역이 먼저 위험해질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킹타이드는 미래 해안선의 모습을 잠시 앞당겨 보여주는 자연 실험과 같습니다. 주민들이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고 시간과 수위를 기록하면 침수 지도와 적응 계획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위해 갯바위나 방파제에 접근할 때는 조류와 파도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조 기간에는 수위 변화뿐 아니라 밀물과 썰물에 동반되는 조류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름달과 해안 범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강하게 연결되는 데에는 시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신월에도 대조가 발생하지만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문학적 원인을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반면 보름달은 밤하늘에서 매우 밝고 눈에 띄며 높은 만조와 동시에 관측되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결과 신월 대조의 침수는 날씨나 우연으로 기억하면서 보름달 대조의 침수는 달 때문이라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석 자료를 보면 보름과 신월 모두 태양지구달의 정렬에 의해 대조가 만들어집니다. 과학적 판단은 눈에 잘 보이는 사건만 선택하는 대신 전체 월주기의 수위 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만조와 대조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조는 하루 조석 주기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순간이고 대조는 보름과 신월 부근에 조차가 평소보다 커지는 며칠간의 조건을 말합니다. 대조 기간에도 매일 만조와 간조가 반복되며 만조 시각 사이에는 약 12시간 25분 정도의 간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조 기간에도 만조는 존재하지만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간조도 덜 낮습니다. 오늘 대조다라는 정보는 조차가 큰 시기라는 뜻이지 하루 종일 물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위험 시간은 그날의 높은 만조 전후로 좁혀집니다. 조차가 크다는 말도 반드시 만조만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조에서는 높은 물이 상승하는 동시에 낮은 물이 더 내려가 전체 범위가 확대됩니다. 갯벌에서는 평소보다 넓은 지역이 드러날 수 있고 몇 시간 뒤에는 같은 장소가 빠르게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조 기간의 해안 활동에서는 현재 물이 멀리 빠져 있다는 모습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조석의 수평 이동인 조류도 좁은 해협과 하구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밀물이 시작되면 먼 거리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수로를 따라 빠르게 차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조수가 예상될 때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달력의 보름 표시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해당 항구의 공식 만조 시각과 예측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달이 근지점 부근인지 살펴보면 천문조가 평소보다 강화될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바람이 해안 방향으로 부는지와 저기압의 접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파고와 너울 방향, 강수량과 하천 유량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조이가 예측값을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함께 높은 값을 보일 때 침수 위험은 단순합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름달이 평소보다 높은 대조와 함께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는 태양, 지구, 달이 거의 한 직선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양 조석과 달 조석의 위상이 비슷해져 서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름달이 근지점과 겹치면 거리의 세제곱에 민감한 달의 조석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실제 해안 수위로 변환되는 과정은 해양 분지, 대륙붕, 해안선, 만과 하구의 형태에 의해 조절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 기압, 파도, 강물 평균 해수면이 실제 침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은 범람의 단독 범인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정렬시키는 정확한 천문학적 시계에 가깝습니다. 달은 매달 같은 리듬으로 지구를 돌고 태양과의 상대적 위치는 대조와 소조를 반복시킵니다. 바다는 그 신호를 받아 대륙과 해저 사이에서 거대한 파동으로 전달하고 각 해안은 자신의 지형에 따라 그 파동을 확대하거나 줄입니다. 날씨는 그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위를 얹고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은 전체 현상의 출발선을 바꿉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과 방파제를 넘는 바닷물이 동시에 보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달의 힘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과 거리, 파동의 중첩, 지구의 자전, 해양의 공진, 대기와 기후가 하나의 해안에서 만나는 거대한 지구 물리학의 결과입니다.